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400명대인데요. 쉽게 줄질 않습니다. 교수님 보시 어떻습니까, 상황이? 당분간 쉽게는 안 줄 겁니다. 지난주에 한 일주일 동안 특히 서울에서는 강화된 2단계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죠. 그렇게 안 했으면 아마 오늘도 한 500명 선, 내일 모레까지 계속 올라갈 추세였습니다. 일단은 잠시는 꺾였다고 보고요. 시작했을 때 저변이 워낙 넓기 때문에 아마도 앞으로도 상당 기간 일정 숫자는 그전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런 정도의 숫자가 지속적으로 나올 거다.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일단 상당 기간은 좀 비관적으로 보시는군요. 그러면 이 정은경 본부장은 어제 1000명이 넘어가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상황도 우려스러운 건가요? 뭐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 재생산 지수를 바탕으로 평가를 하신 것 같은데요. 그건 이제 지금 상태에서 조치를 안 할 때 얘기고요. 이제 뭐 매일매일 보면서 조치가 조금씩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뭐 1000명대까지는 안 갈 거고요. 가서도 안 되고 가게 되면 그때는 큰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악의 상황은 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수님? 지금 말씀하셨지만 쉽게 줄어들지도 않을 상황이고 1000명까지야 안 가야 되고 안 갔으면 하는데 만약 가게 되면 병상 문제 때문에 자가치료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은? 정 그렇게 되면 어쩔 수는 없겠지만 사실 우리나라는 1000명대면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만약에? 저는 그래도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인구당 병상 수가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일반, 그러니까 중환자 병실은 몰라도 일반 병실은 저는 마음만 먹으면 확보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제 이게 뭐 사실은 재정적인 문제부터 각 이제 국공립 병원이 아닌 민간 병원의 참여 등등 이런 문제가 끼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서 저는 그 문제는 가장 마지막에 실행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진 않으시군요. 그 최악의 상황이라도 교수님께서. 왜냐하면 감염 위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러신가요? 네, 감염 위험도 있고요. 병이라는 것이 본인이 모릅니다. 환자분은 나빠지고 있어도 스스로 자각을 못하는 경우가 꼭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여러 경우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오롯이 가족이나 본인 스스로의 판단에 맡기고 암만 경증이라도 맡기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요. 그 경증과 중증을 판단하는 걸 누가 합니까? 그 판단하는 의사조차도 사실은 그렇게 경험이 많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전국에 수많은 환자들이 생기면. 그래서 저는 일단 생활치료센터라도 다 수용을 하고 그쪽을 더 늘려서 해야지 자가 얘기를 벌써부터 한다는 건 조금 위험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료 체계가 수용할 수 있는 한은 버틸 수 있을 때까지는 버텨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근데 뭐 우리가 이건 어떤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최악의 상황을 항상 대비하는 차원에서 여쭤보는 건데요. 그 자가치료의 경우에 왜 어린아이들 먼저 자가치료에 맡겨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가요? 경증이라서 그런가요? 어린아이들은 이제 정경청장 얘기에 의하면은 나왔지만은 경증이 많고요. 특히 어린아이들은 혼자서 병원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호자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래서 경증인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하냐면 생활치료센터에 갈 때 부모가 같이 따라 들어갑니다. 희생이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정 안 되면 그런 어린아이들부터 먼저 부모가 집안에서 보살필 수는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부모가 따라가야 되니까 집에 격리돼서 부모가 한 분 정도는 집에 아이랑 같이 있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뭐 이 말씀이시죠? 그렇더라도 결국 생활치료센터는 누군가 의료진이 봐주거든요. 아침 저녁으로. 근데 집에서는 아무도 봐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생활치료센터가 수용 불가능할 때나 생각해 볼 상황이군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지금 교수님 말씀하시면 1000명대까지 우려할 상황은 아직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길게 갈 수밖에 없는 겨울 내내. 그런 상황은 또 맞는 거죠? 이게 심각한 상황이? 지금 우리가 다 일체 조심하고 움츠려들면 하루에 1000명이 나오는 대량 환자 발생은 없으리라고 보는데요. 워낙 전국적으로 지금 계속 번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10명, 저기서 20명 이런 식으로 해서 합쳐가지고 뭐 200명, 300명대는 계속 갈 것이고 그 제일 큰 이유는 지금 그 확인 안 된 감염들이 계속 누적됐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12월, 1월은 호흡기 감염의 철이기 때문에 암만 조심을 하더라도 호흡기 바이러스가 창궐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겁니다. 그 백신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모더나의 경우에 중증 환자 예방률이 100%다.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모더나가 지금
196명의 환자 발생을 보고요. 네. 그중에 11명이 모더나 백신을 맞았던 사람이고 나머지는 백신을 안 맞아서 다 예. 걸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거의 95%까지 발표를 하면서 네. 그 11명은 걸린 모더나 백신을 맞고 걸린 11명은 중증으로 안 갔다는 예. 것이죠. 예. 그래서 11명이 다 안 갔기 때문에 사실은 100% 그것도 다? 예, 이렇게 얘기하는 100%인데 뭐 100명이 걸렸으면 그중에 한두 명 갈 수 있는 것이죠. 샘플이 너무 작단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신들을 맞으면 만약에 걸린다 해도 감염이 된다고 해도 심각한 상태는 빠지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걸로 해석할 수 맞습니다. 있는 거죠? 높습니다. 예. 독감 백신도 그렇습니다. 아, 독감 백신도 마찬가지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일단 백신을 맞기만 하면 이걸로 위험한 상태까지는 안 가리라는 어떤 확신을 가져도 되는 거네요, 대략은. 예, 효능 면에서는 예. 상당히 좋습니다. 다만 두 가지. 하나는 중장기 안전성. 예. 그다음에는 이 항체, 이 효능이 얼마나 오래 지속성. 지속될 건가. 예. 그 두 가지만 이제 남았다고 보면 됩니다. 아직은 임상적으로 알 수가 없는 거고요. 시간이 더 지나야 예,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맞아요. 불과 한두 달밖에 안 지난 걸 갖고 지금 발표를 한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 예방적 치료, 그러니까 치료의 목적으로도 쓰일 수 있는 건가요? 예방적 효과 말고 백신을? 치료는 아닙니다. 아, 예. 걸리지 않게 하는 게 목표고요. 예. 근데 걸리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백신은 효과가 없습니다. 예. 아까 그 권준욱 부본부장 말씀하셨는데 한국 항체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언제쯤 지금 치료의 약은 언제쯤 나오는 건가요? 항체 치료제가 이상은 끝나서 이제 예. 긴급 승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사실은 시장에 나와서 의료 시장에 나와서 제대로 이게 소비가 되려면 3상이 끝나야 됩니다. 예. 3상이 끝나지 않는 약을 보편화시키긴 어렵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환자가 지금 우리는 많지만 상대적으로 너무 적기 때문에 예. 임상 시험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아, 예. 그래서 외국인들하고 포함해서 하고 있는데 이제 예. 그 속도가 제일 관건이 될 것입니다. 예. 그러면 외국에서도 진행하고 한다고 했을 때 외국에서도 진행을 물론 하는 거죠? 지금 하고 있는 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치료제는 내년 후반기는 돼야 나온다는 어떤 생각이신가요?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 이제 임상 시험을 이제 저희도 해보면 예. 환자를 얼마나 모으냐가 제일 핵심이거든요. 예. 처음에 뭐 한 6개월 예정인데 6개월 만에 환자가 모이지 않습니다. 예. 그럼 이제 그게 늘어나면 결과도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뭐 아주 빠르면 내년 뭐 상반기 말쯤 나올 수도 있겠지만 예. 삼상 시험의 경과가 대개는 그렇게 빨리 몇 달 안에 끝나진 예. 않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마 내년 하반기에 우리가 만든 항체 치료제도 아마 한번 선보일 수 있지 않을까 예.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 걱정은 화이자 백신의 경우에요, 교수님. 그 외신들을 보면 부작용을 보고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외신에 보면 뭐 호흡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뭐 힘들었다든가 이런 정도 부작용은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이건 특이하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이 정도 비율은 발생하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발생하지는 않는데요. 예. 그게 이제 아나필락시스 우리 한번 얘기됐던 예. 그런 종류거든요. 예. 기관지 근육이 수축을 하면서 천식 증상 같은 게 와서 가슴이 답답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 설명 그대로라면 그렇습니다. 근데 예. 그게 이제 보통 100만 명에 한 명, 두 명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데 100만 명에 한 명, 두 명이라 하면 그 일반적인 사람들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아나필락시스가 예, 나오는 예. 확률입니다. 굉장히 예. 낮은 확률입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이따 맞기 시작하면 3천만 명 맞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아나필락시스 100만 명에 한 명 나오면 30명이 나오는 아, 건데 예, 심각하군요. 예, 예. 까딱 잘못하면 잘못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의학적인 레포트가 안 나왔습니다만 그게 나오면 정말 아나필락시스인지 그러면 몇만 명밖에 안 했는데 한 명이 나왔으면 상당히 확률이 높으니까 그렇습니다. 그 예. 기전은 어떤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치열한 논쟁이 있은 다음에 이제 시장에서 안전하다고 얘기가 되는 것이죠. 아, 그렇다면 지금 이 외신에 보고된 건 아나필락시스인지 아닌지도 일단 확실치 않고요. 그게 그렇습니다. 백신으로 인한 건지도 확실치 않은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저걸 가지고 지금 현재 우려할 사항은 아니겠네요. 이게 어떻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지금 두 회사 제품들이 거의 뿌리가 같기 때문에 예. 큰 문제는 지금 아직까지 단기적으로는 없는 것으로 보고 예. 있거든요. 예. 그리고 그 맞았던 그 사람이 원래 천식이 있다가 다른 이유로 가슴이 답답해졌을 수도 예,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우리가 그 mRNA 백신의 경우에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적용해보는 기술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작용도 사실은 어떤 부작용이 아직까지는 보고된 게 없지만 우려를 할 수도 있는 거겠네요. 저는 이게. 그게 예. 사실은 우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예. 생각하고요. 그 핵산을 직접 몸에 넣는 거기 때문에 예. 그 핵산이 혹시는 우리 몸에 들어가서 다른 다른 일을 할지도 예.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RNA란 건 제가 잘 모르지만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어떤 단백질을 생성시키는 명령을 하는 그렇습니다. 기제니까 네. 그게 엉뚱한 단백질을 만들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럴 경우엔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임상으로는 물론 아무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고요. 네. 시간은 다 되는 교수님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골드만삭스인가요? 그렇습니다. 골드만삭스가 내년 가을에 70% 선진국의 경우 백신 예방 접종이 다 대강 마치게 될 것이다 이런 예측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건 그렇다면 이 사태가 종식될 것이다 하반기에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교수님 보시기에는? 그 나라에서는 어느 정도 출입국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통제가 가능하다면, 조절이 가능하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70%는 맞은 나라는 말씀이시죠? 예, 맞은 나라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그러나 그걸 못 맞은 나라들에서 감염병이 창궐 하고 그것이 또 다른 영향을 미칠지 다시 역유입되고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예. 그때는 조금 이제 위험하죠. 아무래도. 예. 그러면 일단 선진국에서 70%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전 세계 인구의 70%가 맞는 게 중요하겠군요. 이 그렇습니다. 실질적 그래서 종식을 위해서는. WHO에서 이제 코백스라는 걸 예. 만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각 인구의 20%는 그냥 누구나 맞게 하자라는 기본을 지금 이제 마련한 것이죠. 그런데 전 세계 인구의 70%가 맞으려면 시간은 훨씬 더 걸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뭐 그런 그렇습니다. 상황이겠습니다. 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